법원 앞 호송 차량에서 한 여성이 2개의 노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입을 꾹 다문 채 내립니다. 19년 만에 신은 하이힐은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했습니다. 위태로운 발걸음은 얼마 못 가 결국 발을 삐끗했습니다. 지난 6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수의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는 이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김 씨는 19년째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녀는 교도소 노역도 모두 거부해왔는데요. 오랜 절규 끝에 다시 법정에 선 김 씨. 그녀는 정말 누명을 쓴 걸까요?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눈발이 날리는 도로 위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라이트 조각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얼핏 보기엔 그냥 뺑소니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신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 출혈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알코올과 수면 유도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차에 치여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숨진 남성의 큰딸 김신혜 씨가 자수를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 이어 이복 여동생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체포된 데는 무엇보다 고모부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고모부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을 앞두고 김신혜 씨가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부가 자신의 남동생이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하자 남동생을 보호하려고 자기가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해서 고모부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8개의 보험은 뭔가요? 김신혜 씨는 보험 가입은 보험 영업사원들을 배려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보험 3개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나머지 5개는 가입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또 김 씨가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현장 검증을 한 점도 강압수사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머리와 뺨을 때리고 강제로 지장을 찢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 씨가 유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행적이나 동기가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법원도 명백한 무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가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심 재판 첫날,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일명 스모킹건을 찾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비율이 10%도 안 되는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신혜 씨는 기적처럼 19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19년을 돌아온 이 법정에서 그날의 진실이 새롭게 밝혀질지 이제 김 씨의 재심에 시선이 쏠립니다.